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윤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뉴스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봐야 되는 뉴스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뉴스를 해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선정한 뉴스는 일단 나스닥. 나스닥이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또 공포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스닥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9월 초 급락 흐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공포를 느끼고 있고, 이유가 없이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진짜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거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품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속 떨어질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 내용에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미국 증시 폭락은 정책 실망감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정책 실망감 때문이다 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일단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들고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저는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시장이 결국 개인들에게 물량을 팔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또는 큰손들이, 개인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이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매수세가 끝이 나면은 저는 시장이 좀 힘없이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났는가라고 하면 아직까지 개인들의 돈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사게 만들 것인가, 저는 이제 급등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서 물리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역시 추가 매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물량을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끝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으나 이게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은 고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골드만삭스도 변동성 지수라고 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닷컴 버블 이후에는 없었던 위험 신호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4%씩 빠지고 이런 현상이 사실은 지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요, 1년에 한 번 있으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죠. 4% 폭락이 나오고 3% 급등이 나오고 막. 그래서 지수가 과거만 하더라도 2%만 급등을 해도, 상승해도 와 세다, 급등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4%, 5% 이렇게 급등을 해야 이야 세다 라고 할 만한 느낌까지 갔다라는 것은요, 그 변동폭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동을 이용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답입니다. 변동을 잘 이용하면은 역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겠죠. 매일같이 똑같은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는 상한가, 하루는 하한가, 하루는 상한가, 하루는 하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하한가에 잡아서 상한가에 파는 사람들은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 흐름을 잘못 파악을 해서 상한가에 사서 하한가에 파는 사람들은 매번 손실만 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변동성 지수가 심하다라는 것은요, 누구는 수익이 보겠지만 누구는 수익을 보지 못할 텐데, 과연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익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수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가? 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답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답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좀 날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 저금리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까지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8월 가계대출가 11조 7천억 원으로 최대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주식 투자와 주택 및 생활 자금 용도로 지금 주식
투자에도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봐요. 뭐 뭔 상관이냐, 빚을 내서 투자하든 말든 내 탓이고 내 마음이다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드린다면은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제 입장에서 남일인데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도움을 받고 저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출을 하셔서 주식을 하고 있다면 저는 당장 그만두라, 대출부터 정리하셔라 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신용대출 급증을 이제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자꾸 이렇게 신용이 높아지게 되면은 반대매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하락이 엄청나게 폭락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락을 부추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반대매매를 아직까지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시장 떨어지거나 주식이 빠지더라도 살 구멍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반대매매 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원금은 거의 다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신용을 땡겨 써가지고 수익을 뭐 1,000만원 봤다, 2,000만원 봤다, 몇백만원 벌었다, 뭐 얼마 벌었다라고 기뻐하시는 분들은 그 기쁜 감정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수익금을 잘 챙겨놓고 약간 안정성 있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뉴스들만 보더라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crazy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광기의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장이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분석을 하거나 경각심을 가지고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너무 이렇게 수익에 눈이 멀거나 욕심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거나, 또는 당연하기 때문에 뭐 내가 몰라서 투자한 건데 네가 알려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또 남 탓을 하거나 남에게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기가 저는 투자하기에는 적긴가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을 때마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 주식을 해왔을 때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가 있었어요. 2017년, 2015년, 2011년, 2007년 전부 다 공통점은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요, 지금 시기가 투자하기에는 절호의 찬스인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투자해도 됩니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그런 뉴스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뉴스가 나오길 한번 다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뉴스 나오면 제가 언제든지 또 가지고 와서 좋은 뉴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라고 따끈따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